이 차트에 색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거를 좀 응용을 해서 다른 구간에도 한번 색칠을 해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 중에 매물대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우리가 매물대라고 하면 지지가 잘 나오는 구간 또는 저항이 자주 나오는 구간, 어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가격대, 그런 가격대를 보통 우리가 매물대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구간 아니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가격대, 그 가격대에 이렇게 차트에 표시를 해두면 좀 편하지 않을까? 나만의 원하는 구간, 각각 원하는 나만의 조건에 따라서 그 구간을 좀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포모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0600 차트에 매물대 차트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 상단에 클릭을 하시고요. 차트 형태 누르시면요. 여기에 매물대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면요. 이런 식으로 차트에 막대기가 표시가 되죠. 어떤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좀 그래프화해서 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띄워두시면 이제 뭐 차트별로 어떤 가격대에서 매물대가 많구나, 적구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고 요거를 좀 응용을 해서요. 만약에 난 이런 거 말고 특정 봉, 거래가 진짜 많이 터진 캔들 아니면 변동성이 많이 나왔던 캔들, 흔히 말하면 기준봉 같은 거죠. 그 구간에만 좀 색으로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까? 그것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미리 만들어둔 게 있으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제가 만든 그 매물대 지표인데요. 이게 무슨 지표냐? 우리가 좀 의미 있는 가격대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는 날에 그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구간이 이제 흔히 의미 있는 가격대, 흔히 매물대 가격으로 좀 정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을 오히려 부딪혔을 때 매도하는 지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 매물대가 아래에 있다면 주가가 내려올 때 눌림목으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착안을 해서요. 여기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거래량이 많이 나왔고 요 캔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종목은 이날 요 가격대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난 캔들 그리고 의미 있는 변동성이 있었던 구간은요. 흔히 이제 매물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요 캔들의 가격 범위는 굉장히 유의미한 가격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만 쉽게 차트에 색칠을 하는 거를 좀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뭐 다른 종목도 이렇게 보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요날 캔들이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있었고 의미 있는 변동성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의미 있는 돈이 들어온 요 캔들의 가격 범위는 나름 의미가 있는 가격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구간들을 표시를 해놓고 차트를 보면 이런 구간이 좀 의미 있는 가격대 범위겠구나. 이런 구간에서 지지나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겠구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런 의미 있는 가격대 범위에 진입을 하고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 이런 구간 가격대가 저항,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각각 사람마다 중요한 가격, 캔들을 정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맘대로 바꾸고 맘들고 조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우고 같이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수식 관리자를 켭니다. 자, 기술적 지표에 새로 만들기를 키우시고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제목에 여러분 맘대로 일단 처음에 제목을 지을 건데 저는 오늘 매물대 만들기 이렇게 그냥 임의대로 제목을 지어 볼 거고요. 자, 아까 제가 강조했었죠. 색칠을 할 때는 제목에 일목균형표라고 써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지표명에다가 일목균형표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 주시고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여기 뒤에 일목균형표라고 적어주시는 거 이거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저 일목균형표를 쓰면 수식 4번과 5번에 색을 칠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수식 4번과 5번에 제가 수식을 만들 겁니다. 이번은 아까보다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번에는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기준봉을 정의해야 됩니다. 기준봉. 아까 기준봉이 뭐라고 했죠?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 변동폭이 큰 종목, 그런 구간을 우리는 기준이라고 잡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준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 이 기준은 여러분의 기준대로 얼마든지 바꿔도 되니까
같이 따라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기준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건 1이라고 그냥 임의대로 쓸게요. 요거는 뭐 여러분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무슨 조건을 추가를 할 거냐?는, 자, 요 조건에다가 제가 기준봉의 조건을 입력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가 될까요? 주가 변동이 커야 되니까 이 캔들 변동폭이 큰 걸 만들어야겠죠.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고가 나누기 저가 빼기 1.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계산식이 되는 거냐면요, 이 저가와 고가 변동률을 계산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 저가와 고가가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이 폭이 크면 클수록 이 변동폭이 크겠죠. 자, 그거를 제가 나타내기 위해서 고가 나누기 저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요, 퍼센테이지로 나옵니다. 캔들마다 변동폭을 의미를 하는 거, 변동률을 의미하는 거고요. 커야겠죠. 자, 우리 부등호 알죠? 부등호 크다 작다. 이 변동률이 커야 됩니다. 뭐보다 커야 될까? 그 값은 여러분마다 다 다르겠죠. 나는 10% 이상 변동이 있으면 크다고 판단을 할래 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10%는 작다, 20%는 돼야 크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각각 기준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봤던 지표 조건 약속을 하나 같이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제가 한글로 변동률이라고 적을게요. 자, 이렇게 빨간색 나온 거는 정의가 안 된 거예요. 얘가 뭔지 몰라요. 여기에 원래는 퍼센트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변동률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지표를 넣어야겠죠. 자, 여기에 변동률이라고 적어두시고 지표 조건 설정을 누릅니다. 여기에 똑같이 변동률 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원하는, 내가 변동률이라고 정의하고 싶은 원하는 변동률 숫자를 쓰면 되는데, 저는 중간값 15%라고 정의를 할게요. 자, 그러면 15%를 나타내면 0.15가 되겠죠? 0.15라고 쓰시면 15%가 되는 겁니다. 변동률을 15%라고 여기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수식으로 돌아가셔서요, 이 고가와 저가부터 고가까지 변동률이 15% 이상이 된 경우에 이 조건 1에 부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건 입력할 때 이 한 줄에다가 이 세미콜론 요 표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요게 없으면 에러가 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 첫 번째 조건 완성을 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기준봉의 조건 중에 아까 변동률도 있어야 되지만 거래량도 많이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평상시 거래보다 5배 정도 거래가 나온 경우에 조건 2가 되라 라고 제가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거래량을 어떻게 만드냐? 조건 2라고 적어 볼게요. 는, 자, 이번에는 거래량을 넣어야 되니까 거래량이라고 적겠습니다. 거래량이 커야 돼요. 이전에 평균보다 커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거래량 평균보다 크다라는 부등호 지표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래량이 커야 됩니다. 뭐보다 커야 될까? 평균 거래량. 최근 뭐 20일 동안 평균 거래량보다 몇 배 이상 나와야 된다. 그런 식으로 넣어줄 건데,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요? 평균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함수 설명 가시면요, 통계 함수에 보면 지난번에 배웠는데 여기 평균, 이 평균 함수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평균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평균을 구한다. 요거를 한번 응용을 해볼 건데 평균이라고 적을 거고요. 괄호를 열고 첫 번째에는 무엇을 평균 낼 거냐? 거래량을 평균 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맞는 거고요. 자, 거래량을 평균 낼 건데 그 다음에 쉼표를 눌러주시고요. 며칠 동안 평균을 낼 거냐? 우리가 평균을 낸다고 하더라도 5일 평균을 낼 건지 10일 평균을 낼 건지 그게 각각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기간값을 그때그때 바꿀 수 있게 문자로 치환을 해줄 겁니다. 여기에 뭐 저는 의미대로 평균 기간이라고 적을게요. 자, 이 빨간색으로 나온 거는 여러분 의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 기간을 또 정의를 해야겠죠. 지표 조건 설정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두 번째 칸에 평균 기간이라고 적겠습니다. 이 거래량 평균을 며칠을 할 거냐로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중요하게 보는 기간값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 임의대로 120일 정도를 하겠습니다. 120일간 평균보다 최근 거래량이 몇 배 이상 터졌냐, 그걸로 이제 거래량이 많다 적다를 좀 구분할 수가 있겠죠. 뭐 좀 짧게 본다면 20일도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종목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로 거래하는 종목 특징에 따라서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연습이니까 일단 120일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쉼표를 하고요. 숫자 1을 넣어줄 겁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칸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 평균을 1일 전 기준으로 평균을 낼 건지, 만약에 여기다가 2를 내잖아요. 2를 넣잖아요. 지금부터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이틀 전 캔들부터 평균을 내는 겁니다. 저는 딱 하루 전, 오늘 거래량이 아니라 어제부터 이 평균 기간 120일간 동안 평균을 낸 거래량을 계산해라 라고 이렇게 만든 거고요.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120일 동안 평균 거래량보다 오늘 거래량이 더 크면 조건이 부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돼요. 평균 거래보다 저는 5배는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수식을 넣고 싶습니다. 여기 평균 거래량에다가 곱하기를 합니다. 이것도 내가 5배를 하고 싶은지 4배를 하고 싶은지 그때그때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숫자를 써도 되지만 숫자를 이렇게 넣어줘도 되지만 숫자 대신 문자로 치환을 해서 언제든지 바꾸기 쉽도록 제가 바꿔볼게요. 거래량 배수 이렇게 제가 적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몇 배를 할 건지 우리가 숫자를 바꿀 수가 있겠죠. 지표 조건 설정에 들어가서 거래량 배수 평균 거래 대비 5배를 할 거기 때문에 5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수식으로 돌아오면 딱 나옵니다. 평균 거래 곱하기 5배를 한 게 오늘 나온 거래량보다 크면 조건 2에 부합한다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세미콜론 요거를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요거 빼먹으면 오류가 나요. 이게 그 조건 한 줄 한 줄마다 좀 약간 마감을 해주는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없으면요 이런 식으로 연산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뜨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식 검증 체크를 했는데 요게 뜬다 하시면 이 조건을 입력하고 마침표 같은 느낌으로 요게 없는지 있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조건 2에도 여기까지 만드셨으면 절반까지 온 겁니다. 여기서 계속 이어서 조건을 만들어 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만의 조건 3도 넣고 싶다. 그러면 같은 원리로 여러분 여기다가 뭐 조건 3, 뭐 조건 4 이런 식으로 계속 아래로 추가를 하셔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자 오늘은 연습이니까 조건 1과 조건 2만 가지고 기준봉을 정의를 해볼게요. 조건 1은 주가가 변동률이 커지는 거, 조건 2는 거래량이 커지는 거. 기준봉을 정해야겠죠. 기준봉. 이 기준봉의 조건을 넣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건데 이 기준봉은 이 조건 1과 조건 2를 둘 다 만족하는 경우가 기준봉이 되겠죠. 우리가 기준봉 정의하는 거를 거래량과 변동률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기준봉을 정의를 할 건데 이 기준봉이 뭐냐? 기준봉은 조건 1과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여기 함수 설명에 논리 연산자 들어가시면 요 엔드 조건 요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둘 다 부합하도록 만들어주는 함수 그거를 이제 end라고 하는데 조건 1과 여기 end 함수 AND 이렇게 쓰시면요 초록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건 2 이렇게 적어주시면요 이 기준봉은 뭐냐? 조건 1번과 조건 2를 둘 다 만족하는 경우 요 하나만 만족하면 기준봉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end를 써주면 이 둘 다 만족하는 경우에 우리는 기준봉이라고 정의를 하자. 이렇게 컴퓨터한테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요거 세미콜론 요거를 넣어주시고 딱 이 조건을 정의를 해주는 거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한 줄만 넣으면 자, 이 수식 4번이 완성이 되는 건데요. 이번에는 좀 자주 쓰지 않는 함수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자주 쓰진 않지만 간간히 쓰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함수 설명에 들어가시면요. 자 기타 함수에 가보시면요. 맨 밑에 value whe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걸 눌러보시면 여기 설명에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뭐 컨디션이 뭐 n번째 만족된 시점에 데이터값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한번 써보시면 별거 아닙니다. 요거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제가 하시는 거 따라해 보시면서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랑 똑같이 적습니다. 자 이렇게 value when이라 적으시면 파란 색깔로 표시가 되면 잘 쓰신 거고요. 괄호를 열고 세 가지 지표를 넣을 겁니다. 순서대로 어떤 값들을 넣는 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숫자를 넣을 겁니다. 여기 1을 넣든지 2를 넣든지 뭐 3을 넣을 건데 오늘은 여기 1을 넣을게요. 이 특정 조건이 첫 번째로 만족됐을 때를 찾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2를 넣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무시하고 두 번째 만족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준봉 조건을 넣을 거잖아요. 이 기준봉 조건이 처음으로 만족했을 때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 몇 번째 넣을 건지 예를 들어서 5라고 적으면 여기에 넣을 조건이 첫 번째 만족했을 때는 표시 안 하고 두 번째도 표시 안 하고 다섯 번째 만족했을 때 이 조건 값을 표시를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건데 우리는 처음 만족했을 때를 찾을 거니까 보통은 여기에 1을 많이 씁니다.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1을 많이 쓰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 지표가 한 번 나왔을 때는 신뢰도가 낮고 뭐 두 번, 세 번 보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여기에 숫자를 1이 아니라 뭐 3, 4, 5, 다섯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신호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앞에 1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와야 되냐? 이 특정 조건 이후로 어떤 조건을 찾을 거냐? 우리는 여기 기준봉을 만들었죠. 이 함수를 쓰기 위해서 기준봉을 만든 겁니다. 기준봉이라고 적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무슨 의미가 되냐? 이 기준봉 조건이 만족했을 때, 기준봉 조건을 첫 번째로 만족했을 때를 찾아라 까지 된 거예요. 조건 1도 만족하고 조건 2도 만족하면 기준봉이 되는데, 이 기준봉이 됐을 때 첫 번째로 만족했을 때를 찾아라 까지 된 거고요. 찾은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기준봉을 찾은 다음에 기준봉을 찾은 시점에 고가를 찾거나 저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딱 우리가 알고 싶은 그 기준봉이 만들어진 가격 범위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그 가격을 세 번째 쉼표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는 고가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괄호를 닫고 딱 끝내주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고 싶은 요 마지막 줄에는 요 세미콜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를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에는 요 표시가 없어도 되고 여기서 딱 끝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이 없죠? 자,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수식 4번이 완성된 거고요. 여기 수식 이름에는 그냥 임의대로 적을게요. 기준봉 상단. 그냥 이렇게 적겠습니다. 우리가 기준봉 상단이면 여기 고가를 넣은 거니까. 자, 그리고 수식 5번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식 5번은 쉽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수치 하나만 바꾸면 수식 5번이 완성돼요.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요,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복사 해주신 다음에 수식 5로 돌아가서 우클릭 붙여넣기 똑같이 나왔죠? 여기에서 딱 하나만 바꿔야 돼요. 자, 뭘 바꿔야 될까요? 우리가 기준봉 찾았고 저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아까 고가를 정의했기 때문에 기준봉의 저가만 찾으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에서 맨 마지막 밑에 여기 있는 요거를 삭제하고요, 저가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수식 이름도 기준봉 저가 이렇게 해놓고 수식 검증하시면, 자, 수식 4번과 5번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라인 설정 들어가셔서 색을 어떤 식으로 칠할지, 요 상단에서 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초록색인데 황금색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로 해두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스케일 들어가셔서요, 요 화면을 가격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요 가격으로 바꿔야 지표를 추가했을 때 차트와 겹쳐서 나오게 됩니다. 요 가격으로 겹치지 않으면 차트에 추가가 안 되고 아래에 보조지표로 추가가 되는 거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 검증 한번 눌러주시고 저장 누릅니다. 자, 저장됐고요. 자, 여기 차트에서 한번 왼쪽 상단 기술적 지표에 사용자 지표, 자, 맨 아래에 아까 만들었던 매물대 만들기 일목균형표, 요거를 어때요? 추가가 됐죠?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아까 어떻게 정의를 했을까요? 기준봉을. 이 지표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 지표 조건 설정에 기준봉을 저가와 고가의 변동률이 15% 이상, 그리고 평균 거래량 120일간 평균 거래량보다 5배 이상 나온 경우에 기준봉을 정의하고요. 그 기준봉에 고가와 저가 가격 밴드를 색을 칠해라 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하나 솔루션, 이 캔들이 지금 기준봉이죠. 왜냐? 저가와 고가의 변동폭이 어때요? 16%입니다. 15%를 넘죠. 거래량도 보시면 평균 거래량이 아마 이 정도 되는데 압도적으로 많죠. 아마 평상시보다 5배 이상 거래량이 나온 걸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요 고가와 저가의 가격,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기준봉이 나온 가격대를 거래가 많이 일어난 의미 있는 가격대로 판단을 한다면 요 구간을 색을 칠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요 구간만 딱 색이 칠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가격대가 표시를 해두면 차트를 볼 때 요런 가격대 구간은 조금 의미 있는 가격대 구간이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해놓고 한번 종목들을 쭉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많이 나온 캔들, 요 많이 나온 캔들을 기준으로요, 이런 식으로 가격 밴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이런 식으로 기준봉을 만들어 두고 그 구간 가격대를 색을 칠해 놓으면요, 그 매물대 구간, 이런 의미 있는 가격대 구간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구간들이 흔히 말하면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 이런 구간에 도착을 하면 주가가 약간 저항을 받을 수 있겠구나, 거래량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조금 더 강력한 뭐 재료라던가 이슈, 모멘텀 이런 게 더 필요할 수 있겠구나, 정리의 관점으로 본다거나, 또는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고 올라온다, 이러면 주가가 정말 강하구나,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했구나,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과거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캔들,
이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이 캔들 가격 범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주가가 이런 구간들에 올라오면 생각보다 변동이 커지고 저항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거를 표시를 안 해도 문제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두면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아, 그때 이 종목이 어느 위치에서 거래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주가가 그 위치와 가깝구나, 멀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각각 여러분마다 기준봉을 정의하는 기준이 다 다르실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응용을 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응용하냐? 난 여기에 조건 3개, 4개, 5개 한번 넣어보고 싶다. 조금 더 나는 하드한 기준봉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색칠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건을 1개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수식관리자 들어가셔서요. 사용자 지표, 아까 만들었던 이 지표를 불러오게 하시면 자, 여기 4번, 5번이 있었죠. 조건을 지금 여기 조건 1번과 2번만 만들었는데 아까 원리를 응용을 해서요. 조건 3번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뭐 저 조건 3이라고 적고 자, 이번에는 어떤 조건을 넣으면 좋을까요? 자, 여기에 거래량이랑 변동률만 있는데 한번 거래대금을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거래량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터지는 것도 좋지만 거래대금이 적어도 뭐 300억 이상, 500억 이상 나온 것만 보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거래대금 조건도 한번 넣어봅시다. 넣으면 이렇게 거래대금이 표시가 되고요. 거래대금 단위는 그 한 자리 수당 100만 원 단위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거래대금이 커야 됩니다. 자, 보통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기준이 다 다르지만 저는 한 500억이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 한 자리가 100만 원 단위거든요. 여기 5만이라고 입력을 하면 500억이 되는 겁니다. 이 숫자를 또 내가 숫자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 또 바꿀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써도 되지만 이거를 거래대금 조건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할게요. 지표 조건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에 거래대금 조건 이렇게 쓰고 500억 이렇게 5만 쓰시면 500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두고 다시 수식으로 돌아와서 자, 조건 3을 만들고 여기에 세미콜론 딱 요 표시 해주시고요. 그러면 자, 조건 3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안 되죠. 왜냐? 기준봉은 조건 1과 조건 2만 만족하게 지금 써 있잖아요. 여기에 요 세미콜론 지우고 엔드를 하나 추가합니다. 엔드 그리고 조건 3.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기준봉이 조건 1, 2가 있는 게 아니라 조건 3도 만족해야 됩니다. 거래량도 커야 되고 거래 대금도 커야 된다. 그런 경우에 기준봉이라 정의해라 라고 하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세미콜론 여기까지 하면 자, 수식 5번 수정이 끝났죠. 수식 검증 됐고요. 자, 요것도 수식 5번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4번도 똑같이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5번을 그대로 복사해서 4번으로 가서 4번 지우고요.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기준봉의 상단이기 때문에 마지막 요거만 바꿔주면 되겠죠. 요거를 고가로 바꿔줄게요. 이상이 없죠. 그리고 저장 하면 조건 3번도 추가된 기준으로 이제 기준봉을 만들어서 그 구간 캔들의 색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건 지우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 요 조건은 거래 대금도 추가가 된 거예요. 요 구간에 지금 색이 표시되어 있죠. 요 구간은 아마 이 캔들을 기준 봉으로 잡아서 아마 색이 칠해진 것 같아요. 자, 이 캔들의 지금 거래대금을 보시면요. 얼마냐면요. 3천억입니다. 아까 우리 조건은 거래대금을 500억으로 했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굉장히 크고요. 거래량도 평소 거래량보다 꽤 많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가와 저가의 변동률이 얼마냐? 거의 한 15% 이상이죠. 거의 한 16% 됩니다. 그러면 이 캔들은 거래가 많이 터진 의미 있는 가격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 캔들의 범위에 색을 칠해라 라고 돼서 이런 식으로 이 가격대가 색으로 진하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뭐 요거를 조금 더 바꿔볼게요. 한번 계속 바꾸는 걸 연습을 해보셔야 여러분만의 지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이 지표를 아까 만들었던 거에서 이런 걸 바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기준봉 상단을 고가가 아니라 종가로 하고 싶다. 나는 고가를 이렇게 선을 그을 게 아니라 종가에다가 선을 긋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종가를 넣으시면요. 기준봉 상단을 종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기준봉 하단을 나는 저가로 만들 게 아니라 나는 시가. 그래서 시가와 저가의 위치에 따라서 그 기준봉 위치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저가를 지우고 시가라고 적으면 검증 그리고 저장하면요. 아까는
고가와 저가에 이렇게 라인을 그어서 색을 칠했지만 이번에는 종가와 시가의 그 차이를 색을 칠하는 형태로 될 거예요. 자,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이거를 지우고요. 다시 사용자 지표에 예시로 보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 아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됐었죠. 이 표시를 잘 보면요. 고가의 선이 그어져서 표시가 된 게 아니라 여기 종가와 여기 시가를 기준으로 색이 기준을 잡아서 요 사이를 색을 칠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 경우는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케이스는 색이 다르게 표시돼야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요 구간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여기는 음봉이죠. 이날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저가와 고가의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는 시가보다 종가의 가격이 더 낮아요. 그래서 요 시가와 종가의 요 차이, 요 구간 차이만큼 이렇게 색을 남색으로 진하게 표시가 된 걸 볼 수가 있겠죠. 뭐 요거 색깔을 바꾸려면 라인 설정에 저가, 요 남색을 뭐 다른 색깔, 뭐 하늘색 이렇게 하면 하늘색으로 또 바뀌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다양한 변수를 넣고 빼고 이렇게 수식을 바꿔서 마음대로 이제 수치를 바꿀 수가 있다. 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의미 있는 가격대를 매물대의 저항과 지지 구간 이런 것들 좀 쉽게 차트에 표시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차트를 좀 돌려보면요. 이런 게 보일 거예요. 이런 게 보통 차트에 표시를 안 해놓고 그냥 보면 여기에 이렇게 크게 보면 아 여기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한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었지? 확대를 해보면 아 거래량이 폭발했고 장대 음봉 굉장히 거래가 크게 나오면서 음봉으로 떨어졌던 구간이 있었구나. 그러면 요 가격대에는 꽤 많은 매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가격대는 의미 있는 가격대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트레이딩을 할 때 만약에 현재 주가의 위치가 이런 가격대와 가까운가 멀리 있냐에 따라서 지지가 될까 좀 저항이 될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겠죠. 이 주가를 보시면요. 올라갈 때 어떤 식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냐면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거래대금이 풍부하게 발생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돈이 많이 들어온 이런 거래량이 터진 구간을 기준봉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도대체 이 기준봉이 뭐냐? 이거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기준봉이 왜 만들어지냐? 그리고 이 기준봉 가격대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냐면요. 거래가 많이 됐고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또는 돈이 많이 들어오거나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오거나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에는요. 보통 이 주가에 그런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큰 이벤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주가가 변동이 거의 없어요. 보통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거나 천천히 빠지거나 조용히 횡보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갑자기 뭐 10%, 20% 급등을 한다. 그리고 거래량이 폭발한다. 그런 의미는 누군가가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거래를 하고 있다. 비싸게 사고 있다. 또는 싸게 팔고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준 거는 어떤 이 종목에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벤트와 동반해서 의미 있는 특정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 구간에서 어떤 사람은 수익을 냈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가 물려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손해보고 팔 수가 없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가 이 본전 가격이 오면 거기서 대부분 정리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그 기준봉, 그런 기준 캔들 가격 범위 내에서는요. 흔히 이제 매물대라고 하는 구간으로 작용을 해서 그 가격이 왔을 때 더 팔고 싶은 또는 그런 가격이 왔을 때 사고 싶은 가격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가격대를 차트에 표시를 해놓으면 생각보다 이런 구간에서 지지나 저항이 잘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를 활용을 해서 좀 기준봉이나 이런 매물대들을 많이들 정의를 하는 거고요. 사실 이 매물대, 기준봉이라는 게 되게 좀 추상적입니다. 딱 명확하게 이 정도가 넘으면 기준봉이야 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람마다 좀 그 높고 낮음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하지만 이제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평상시보다 많은 거래량, 많은 거래 대금, 그런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놓고 잘 활용을 하면 좋다. 그리고 그 가격대가 다시 오거나 그 가격대에서 멀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좀 트레이딩에서 활용을 하면 좋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많은 경우에 특히
주가가 역배열인데 올라가면서 이런 매물대가 많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구간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한 번에 가기보다는 조금 더 이런 구간에서 뭐 왔다 갔다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관점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가격을 뚫고 올라갔다. 이러면 주가가 지금 굉장히 강하구나. 그동안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매물을 다 소화를 했겠구나. 뭐 그런 식의 관점도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심플하게 횡단보도처럼 건너야 되는 구간 아니면 건너지 말아야 되는 구간 이런 식으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가격대 구간 이런 식으로 가격대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색칠하는 것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는데 이게 막연하게 어려워 보여서 좀 활용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고 한번 만들어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만은 않다라는 걸 좀 아시고 여러분이 직접 나만의 차트, 나만의 조건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조지표가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요, 직접 만들려고 해도 분명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단한 것부터 하나씩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직접 따라서 하나씩 만들어 보시다 보면요, 각각 내가 이런 게 잘 맞는구나, 나는 이런 게 좀 더 좋구나 하는 취향이 분명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그냥 만들어진 거를 일단 직접 한번 적용해 보시고 그 만들어진 틀 안에서 이제 각각 여러분만의 기준을 넣어서 여러분만의 차트를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나는 차트에 이런 걸 좀 만들고 싶다, 아니면 좀 이런 보조지표나 이런 걸 좀 활용을 해서 좀 이런 거를 구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나 좀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것이 힘이다, 호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